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뉴스타파는 삼성전자가 협력업체들에게 강제로 납품 단가 인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폭로한 태정산업은 27년 동안 삼성전자의 냉장고 주요 부품을 납품해왔던 우수 협력업체였습니다. 그러나 이 보도 후에도 삼성전자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태정산업의 권광남 회장은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새로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1년에 수차례씩 납품 단가 인하를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최경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1,000만 불 수출탑까지 받았습니다. 올해 일하기 좋은 직장으로 뽑히기도 했고 대한민국 지속 가능 경영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태정산업은 삼성전자 협력업체들의 모임인 협성회의 가장 오래된 회원사 가운데 하나였고 또 우수 협력사였습니다. 그렇게 27년 동안 삼성전자의 부품을 납품해왔습니다. 2014년 가을 삼성전자가 협성회 회장단을 통해 보내온 각사별 협조하실 금액 관련이란 문자를 받은 뒤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때가 9월이다 보니까 올 연말 원가 절감 실적을 하겠다고 200억을 각출하라는 말을 구매팀에서 협성회 부회장한테 한 거예요. 태정산업은 이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못했고 그 이후 삼성전자 수주 물량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권광남 회장은 삼성전자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괘씸죄로 보복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삼성전자가 금액을 정해놓고 협성회를 통해 강제로 납품가 인하를 간접 지시했다는 의혹은 당시 협성회 모임을 예약했던 삼성전자 전 구매부장의 증언으로도 뒷받침됩니다. 원가 절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결국 납품 단가 인하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매년 하는 건데 이제 예를 들면 올해는 경영 목표를 세우잖아요. 몇 프로 원가 절감을 올해는 몇 프로 원가 절감을 해야 된다. 이런 게 나오는데 이제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아마 그때는 좀 급하니까 그런 방법을 통해서 원가 절감을 했던 거죠. 이렇게 금액 얼마를 만들어 놓고 나누기 해라 이렇게까지는 안 하죠 원래. 그러나 삼성전자는 여전히 강제 협력기금 조성이나 일방적인 납품 단가 인하는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권광남 회장은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2차 폭로를 했습니다. 태정산업 등 협력업체들의 중국 투자를 독려해온 삼성전자가 협력업체들이 막상 중국에 진출한 뒤에는 한국에서보다 더 노골적으로 갑질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3군데 4군데로 물량을 찢어 놓은 다음에 너 단가 내릴래 안 내릴래? 안 내리면 이쪽으로 줄래? 협박에 의해서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업체들을 포함해 여러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납품 단가 인하 경쟁을 시켰고 최근 수년간은 가격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실제 권 회장이 취재진에게 보여준 중국 삼성전자로부터의 메일에도 추가 단가 인하가 필요하다, 오늘 내로 완성할 것으로 요구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일의 발신자는 삼성전자 중국 공장의 중간 간부, 오늘 내로 납품가 인하를 완성하라는 고압적인 말에서는 원청과 하청 간의 일방적 관계가 엿보입니다. 태정산업은 이렇게 2014년에 4번, 지난해에는 8차례나 삼성전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단가 인하 압력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법으로 따지면 명백한 하도급법 위반입니다. 결국 내국법인들이 해외에서 일어난 불공정 행위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사안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필요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해외 현장에서 나가서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철저히 사실관계를 밝혀내고 그에 걸맞는 어떤 행정적인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태정산업의 납품 단가가 중국 협력업체들보다 비슷하거나 싼 가격에 납품했음에도 오히려 수주 물량을 뺏긴 적도 있었다고 권 회장은 말했습니다.
중국 업체를 자꾸 도와주는 쪽으로 일을 하고 한국 업체를 가급적이면 배제하려고 하고 그런 상대적인 불이익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쉬운 물건은 자꾸 중국 업체로 빼돌리는 거예요. 어떤 거는 거꾸로 더 비싼 가격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물량을 빼내가서 싼 가격에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20%씩 비싸게 딴 집에다 주기도 하는 그거를 제가 삼성전자에다 고발을 했어요. 권 회장은 올해 초 삼성전자 구매팀장에게 3장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귀사의 구매팀은 협력업체는 밟히면 밟힌다고 한다. 그렇지 않은 정의로운 업체도 있어야 하겠다고 결심했다며 끝맺은 이 공식 서한에서 권 회장은 삼성전자의 갑질 등으로 인해 지난해 손실이 급증했다며 이에 대한 손실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여가 지난 뒤 삼성전자는 중국 돈 1,500만 위안과 하나 10억 원 등 약 35억 원의 현금을 태정산업에 입금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결국 삼성전자 스스로 자신들의 갑질을 인정한 것이 아닐까요? 삼성전자는 뉴스타파의 해명 요청에 대해 자신들은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원가 하락분을 납품가에 조정했을 뿐 일방적 납품 단가 인하 요구는 하지 않았다고 서면으로 답변했습니다. 또 태정산업에 지급한 돈도 긴급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별도의 자금 계약서를 체결하고 3자 위탁 대출 방식으로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태정산업 측은 지원금의 형식이 아니면 삼성전자가 손실을 보존해줄 합법적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스타파 최경영입니다. 뉴스타파는 삼성전자가 어떻게 협력업체들을 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중국 현지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만난 중국 협력업체들은 삼성전자와 진정한 동반자 관계라고 말하는 반면 태정산업의 중국 공장 직원들은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강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수저공단에 있는 영위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냉장고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입니다. 1층 로비에는 삼성전자가 준 상패들이 걸려 있습니다. 제조 혁신상, 원가 혁신상이 눈에 띕니다. 那三星有没有资源供应商一些那个有哪个方面？都有的，指导我们，来支援我们，帮助我们，就是这个费用是我们要抽的，因为我们相信，总归三星做的越大，对我们来越来越好帮助我们，我们也跟着三星欣欣向荣。 삼성전자의 또 다른 중국 협력업체 야징전자를 찾았습니다. 공장장에게 삼성전자와의 관계를 물었습니다. 对，因为我们跟三星合作了很长的一个时间，因为我们通过三星的合作，也对自我的内部管理也提升了很多，然后三星也会有一些相应的贴服给我们做一些制造革新的一些改善活动，我们是相互的学习跟相互的那个。 야징전자와 영위전자의 연 매출액은 각각 2억 위안, 약 360억입니다. 태정산업의 2013년 매출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그러나 현재 태정산업의 생산 라인은 멈춰섰습니다. 삼성전자의 단가 인하 요구에 응하지 않은 뒤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삼성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태정산업은 아예 납품을 중단해버린 겁니다. 태정산업 공강남 회장은 삼성전자가 중국 업체에게 태정산업 견학을 시켜주는 등 기술을 배울 수 있게 해줬다고 말합니다. 이런 기술을 안 갖고 있는 경쟁사를 데려와서 보시는 것만은 좀 제가 못하겠다고 그건 막을 주셔야 되지 않느냐. 상도 이상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차라리 보시고 가서
그 업체를 가르쳐 주시는 거는 그 업체들을 보고 가게끔 하는 거는 그건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태정산업이 개발한 최첨단 기술 장비를 중국 업체들이 직접 보고 가는 상황이 몇 차례 계속됐다고 합니다. 중국 납품업체들과 경쟁해야 하는 태정산업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려한 대로 중국 업체가 태정산업과 비슷한 기술을 습득하게 됐고 경쟁 관계가 형성됐습니다. 삼성전자로선 협력업체들에게 가격 경쟁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겁니다. 然后后续呢，我们这种困难的产品，就是我们这种，就是因为我们公司也做这个压缩机的壳体也有28年这种技术了，然后在这种技术范围之内，我们把产品开发成功了，但是三星近段时间窃取我们的开发信息，然后给其他公司已经开始二元化。 삼성전자가 부품을 납품받을 때 차별 대우를 했다는 주장도 합니다. 具体的内容就是在我负责的这个部门，就是以产品开发的这个方面，就是具体呢，就是从14年的上半年开始，然后三星就是开发新品的时候，全部找了一些其他业体没有能力开发的产品，还有利润比较单薄的产品给我们公司开发，然后利润比较高的全部选择其他业体做的。 태정산업을 역차별한 게 아니냐는 뉴스타파의 질문에 삼성전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품 대금 지급기일을 두고도 가불관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권 회장은 태정산업이 삼성전자에 납품한 부품 대금을 받으려면 50일을 기다려야 하지만 원자재 대금을 삼성전자에 지급할 때는 25일 안에 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항상 자금난에 시달렸다고 말합니다. 많이 했는데 안 해줬죠. 안 해줬어요? 네. 이게 한때 저희가 이 돈으로 묶이는 돈이 최고 많을 때는 한 20억까지 묶였습니다. 매출 매입을 같은 시기에 공제를 해야 되는데 지난달 2달 후에 돈을 주는 과정에서 지난달 납품분에서 원자재 따른 공제를 하니까 삼성이 20억을 먼저 뛰어가는 거죠. 그러나 삼성전자는 태정산업 중국 공장에 대해서 자신들은 선지급 결제를 했다고 말합니다. 권 회장은 태정산업이 2014년 가을 협성을 통해 삼성전자가 요구한 200억 원의 협력 기금을 거부한 이후부터 삼성전자의 태도가 급격히 달라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품질이 불량하다고 해서 개선을 완료했음에도 태정산업은 제때 납품을 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실제 태정산업의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2014년에 비해 급감했습니다. 然后就是我们有产品因为品质问题，然后被三星那边 要求停止纳品，我们改善完了之后，然后给三星提出重新纳品的要求的时候，然后三星内部各个部门之间会相互推脱，然后就是不给我们处理，然后我们有个产品差不多半年没有纳品。是的，因为我们领导也会一直督促这件事情，然后因为我们没有订单，然后就是没有卖出。 납품 물량도 대폭 줄인 상황에서 2015년에는 일방적인 단가 인하 요구도 8차례나 있었습니다. 오늘 내로 단가 인하를 완성하라는 이 고압적 메일에 태정산업 직원은 항의했지만 돌아온 것은 물량을 빼버리겠다는 협박이었다고 합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항의는 하죠. 하면은 이제 뭐라고 항의를 하시죠? 못하겠다. 지금 현 상태에서 원가 분석을 해본 결과 재료비율이 높아서 우리는 사실상 좀 어렵다. 다음에 하면 안 되겠냐 하면은 그쪽에서는 이제 일단 답변이 그럼 물량 빼버리겠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서면 답변에서 단가 인하 요구는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라 납품가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스타파 강민수입니다. 삼성전자의 갑질 의혹은 한국 경제의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주요 언론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예 침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부는 기사를 올렸다가 삭제했습니다. 한 경제지는 오히려 약자인 태정산업을 비판했습니다. 한국 언론이 대기업에 약하다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만 정말 가관입니다. 박경현 PD의 영상 구성 함께 보시죠. 또 지방방송보다는 중앙방송으로 방송을 좀 해주시면은 그 좀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지금 새벽까지 지금 직원들이 모아가지고 지금 서울까지 오게 됐어요. 지금 언론사에서는 너무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기업이다 보니까 뭐 고루고루 분포되어 있는 분들도 계실 테고 저희들하고 같이 아픔을 공유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찾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삼성전자 홍보 쪽에서 전화가 왔었나요? 그래서 그쪽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많이 전화를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거쳐달라 해서 그래 충분히 논의를 한 결과가 그렇게 된 겁니다. 태정 쪽에는 아무 연락이나 취재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삼성 쪽에 취재를 많이 했던 부분이 있어서 삼성 담당 기자거든요. 최대 광고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기사는 아닌가. 그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삼성이 막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언론이나 비판적인 그런 단체에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까지는 뭐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으로 압박을 한다거나 또는 뭐 광고로 이렇게 부담을 준다거나 다른 언론사에 뭐 그런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은 질문을 관련된 내용을 이메일로 넣어주세요. 그냥 그 내용을 보고 네. 그다음에 체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시기는 어려우신 건가요? 그 만나는 건 없지 않은데요. 인터뷰는 서면으로 하기로 했어요. 질문은 저희가 뭐 10개 이상 한 것 같은데 네. 답변이 왜 이렇죠? 저희들 질문한 거에 그 정확하게 좀 맞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아니 거기 보면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을 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항상 이렇게 대응을 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린 건데요. 아이입니다. Ở đây con ai hả? Em chồng với cháu. Em trộm. Bao nhiêu con? 5 đứa em. Ngay mẹ chết là mình cũng lừa, tại rồi mình cũng chết luôn với mẹ. Để mình sống khi mà trời không còn ai. 이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우리나라의 2대 경제 권역인 국가에서
가서 가라고 그래서 전쟁터에 가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병들어서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돈 3, 40만 원 받아. 국가에서 다른 복지 시해주는 거 아무것도 안 준다 이런 얘기야. 태정산업이 27년간이나 납품을 했던 삼성전자의 갑질을 폭로한 것은 한국 중소기업들이 처한 막장 현실을 보여줍니다. 열심히 노력해 기술 수준을 높여놓으면 빼앗아가고 무차별적으로 납품 단가를 깎고 말을 듣지 않으면 계약 물량을 줄여 징벌했다는 등의 주장은 그동안 많은 중소기업에게서 나온 하소연입니다. 이런 일이 이처럼 계속되는 이유는 오직 하나, 대기업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상을 놀라게 했던 남양유업의 갑질에 대해 애초 124억 원의 과징금을 매겼다가 어제는 5억 원으로 대폭 깎아줬습니다. 갑질 사건을 제소하면 공정위가 부실 조사를 하기 일쑤고 설사 고발을 해도 검찰이 봐주고 검찰이 기소해도 법원이 솜방망이 판결을 내립니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갑질하고 벌금 몇 푼 내는 것이 나은 장사입니다. 이래서는 시장 질서를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하루속히 국회가 나서서 삼성전자의 갑질 행태를 조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단가 인하가 필요하다. 오늘 내로 완성할 것으로 요구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 단가 내릴래 안 내릴래? 안 내리면 이쪽으로 줄래? 태정 쪽에는 아무 연락이나 취재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